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만큼 세계 각국에는 특이하고 신기한 직업들이 많다. 누구나 아는 직종들이 많지만 지극히 적은 수의 종사자만 있는 아주 희귀한 직업 또한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많은 직업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1969년 직업사전이 최초로 발간되었을 때만 해도 직업이 약 3,200종에 불과했지만 현대에는 총 12,000종의 직업이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특이하고 신기한 직업들은 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을 다루는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반려동물 변호사라는 직업도 생긴 것이다. 이 직업은 주로 반려동물 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반려동물을 이어받아 돌보게 될 보호자의 순위나 권리를 가리기도 하고 동물 간 다툼으로 인한 소송이나 동물 학대, 동물이 사람에게 가한 상해로 인한 소송들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처리한다. 실제로 펫팸족들은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럼 이런 느낌인가?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직접 상속시킬 수 없다. 상속법상으로 동물은 망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당연히 상속권자가 될 수 없다나 뭐라나. 뭐 어쨌든 이 직업은 일반 변호사보다 좀 더 쉽게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려동물 변호사 역시 일반 변호사와 다를 바 없이 4년제 대학 졸업 후 3년 과정의 로스쿨 과정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들의 연봉은 대략 평균 9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으로 연봉 또한 개인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지만 미국에서는 중요한 직업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와인 소믈리에가 와인 맛을 감별하고 관리하면서 고객 취향에 맞게 추천해주는 직업이라 하면 워터 소믈리에는 물맛을 감별하고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물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직업이라고 한다. 와인은 그렇다 치고 물은 왜 필요할까? 물맛이 거기서 거기 아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안반수, 심층수, 광천수, 빙하수, 약수, 탄산수, 무리수, 지성. 이 다양한 물들은 그 속의 무기질의 성분이 다르다고 한다. 그 때문에 수분 보충을 위한 물, 음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물, 건강에 맞춰 마시는 물 등으로 나눠 마실 수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물맛은 다르다고 하며 이들이 물을 감별하는 방법으로는 눈, 코, 입, 이 세 가지로 테이스팅을 한다고 한다.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마신다. 워터 소믈리에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 방법의 테이스팅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물을 놓고 구별한다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직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생소한 직업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국가 공인 자격은 없지만 민간 자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현재 30여 개가 넘는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독자와 1대1로 만나 정보를 전해주는 도서관으로 휴먼 도서관에서 독자들이 빌리는 것은 책이 아닌 사람이다.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가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창안한 것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개념 도서관이다. 휴먼 도서관에서의 독자들은 준비된 휴먼북 목록을 살펴보고 읽고 싶은 휴먼북을 선택하여 휴먼북과 마주 앉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경험을 읽으며 공유하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책과는 달리 저자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휴먼북의 매력이라고 한다. 직업이라고 하기엔 거리감이 있는 휴먼북은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2012년 서울 노원구에 휴먼 라이브러리가 생겨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 중이라고 한다. 골프는 다수의 홀이 갖춰진 경기장에서 정지된 공을 골프채로 홀에 넣는 경기이다. 골프장 코스에는 워터 해저드라는 물 웅덩이를 곳곳에 만들어 놓는데 골프를 치다 보면 골프공이 이곳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골프공은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골프공 한 구당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몇만원까지 하는데 경기 중에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공을 수거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빠져있는 골프공을 정기적으로 수거할 사람이 필요해졌고 그로 인해 등장한 직업이 골프공 다이버라고 한다. 이 직업은 골프장과 계약을 맺어 골프공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일정 금액을 골프장에 상납해야만 자신이 수거한 공을 세척해 골프 연습장이나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중고 골프공을 개당 1,100원이라는 가격에 팔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 탓에 그만큼 쉽게 팔 수 있다고 한다. 골프공 다이버로 수백억을 벌인 글렌 버거 말에 따르면 그는 여러 골프장을 돌며 하루에 걷어들이는 골프공만 해도 약 4,000개라고 밝히기도 했다. 와, 그럼 연간 140만 개면 개당 1,000원 치고 뭐야 얼마야? 하지만 다이버라는 이름에 맞게 스쿠버 다이빙 같은 자격증이 필요하며 잠수를 오래 해야 하기 때문에 뛰어난 체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워터 해저드의 악취 때문에 작업이 힘들다고 하며 수질 또한 흐려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수거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하고 때로는 악어가 등장해 목숨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건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닉호는 당대의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되어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일명 불침선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1912년 타이타닉호는 2200여 명의 승선자 중 1500여 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빙산과의 충돌이 침몰 원인이었으며 이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의 계기로 떠다니는 빙하, 유빙의 수량과 경로를 파악하고 선박 안전을 위해 쇠빙선과 운반선을 이용해 빙하를 옮기는 빙산 운반 전문가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이다. 이들은 헬기와 비행기를 통해 석유 회사의 운반 작업에 방해가 되는 유빙의 수량을 파악하고 중요 항로에 위치한 빙산의 경우 거대한 여행 기구를 동원해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위험 경로에서 끌어내기도 한다. 이들의 연봉은 대략 6,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량 측정되고 있다고 하며 해안경비대 훈련소에서 제식 훈련과 사격, 체력 단련, 해양 전투 및 생존법을 포함한 8주 과정의 해안경비대원 훈련을 수료하고 기술학교로 이동하여 관련 교육을 수료한 후에야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강아지 사료 시식가, 도취 감식가, 호응 전문가 등 수많은 이색 직업들이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세상은 넓고 해볼 수 있는 일도 다양하다. 끝.